안녕하세요. 시원스 콜랩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2강 토플 리스닝 맞춤형 학습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플 리스닝 영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영역 소개와 또 어떻게 기본적인 듣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오로지 토플 리스닝에만 집중하셔서 토플 리스닝 맞춤형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 모두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셔야만 이 리스닝 영역을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흐름 파악하며 듣기 연습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각 유형, conversation, lecture, 이 두 유형은요, 전형적인 흐름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어떤 파도가 올지 미리 흐름을 알고 탄다면 좀 더 쉽게 서핑을 하실 수 있겠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conversation 그리고 lecture 유형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틀을, 구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conversation 유형의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onversation 유형은 학생과 교수님 내지는 학생과 교직원의 대화인데요. 보통 도입부에서 인사말로 시작해서 뭐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구나 이런 인사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으로 대화가 종결이 되는데요. 이 안에서 전형적인 흐름이 있죠. 바로 이런 흐름인데요. 자, 학생이 찾아왔을 때는 항상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찾아오죠. 그래서 교수님 혹은 교직원에게 이런 문제점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교수님 혹은 교직원이 첫 번째로 제안을 하죠. 그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하고 제안을 했을 때 좋습니다 하고 바로 앞으로의 방향이, 즉 해결이 되는 경우는 없죠. 보통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제안을 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 그거는 제가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거절을 하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제안이 또 나오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제안, 그것은 좋습니다 하고 긍정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또 거절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해결책을 찾아서 대화가 종결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conversation 유형은 쉽게 얘기해서 문제점을 시작해서 해결책으로 가는 어떠한 해결책을 찾는 여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lecture 유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lecture 유형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도입부에서, 인트로에서 항상 지난 시간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거나 혹은 오늘 들을 강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나타나고요. 본론에서 바디로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나눈 다음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본론 바디 부분은 뭐 많게는 4개, 5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형적인 구조로는 보통 한 3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바디의 구성은 자,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토플이 좋아하는 어떠한 특징 나열 혹은 개념이나 항목의 분류 그리고 예시 제시 등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대략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오늘 강의 주제가 나오겠고 여기서는 분류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시를 제시했구나 뭔가 좀 예상을 하면서 들으신다면 좀 더 쉽게 내용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제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 유형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부터 시작을 할 텐데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오늘 강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gist content, 강의의 주제를 물어보는 유형이 등장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어떠한 개념의 정의나 특징을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이 문제는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디테일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 하고 또 감을 가지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항목이나 개념을 분류한다면 이것은 connecting content 유형으로서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을 일목요연하게 미리 좀 나누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시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이 예시를 등장시킨 목적을 물어보는 organization 유형으로서 문제가 출제되겠구나 하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강의가 오더라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듣기 연습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흐름과 구조에 대한 얘기를 마쳤으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강의의 흐름을 파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시그널 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강의 안에서는 그냥 시그널이라고 편의상 부르도록 할게요. 이 시그널 월드는 무엇이냐면 어떤 중요한 정보, 중요한 단서를 얘기하기 전에 앞에 신호를 보내는 그런 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토플 리스닝을 들으실 때 강의는 5분, 대화는 3분 정도 되는 긴 리스닝을 들으시겠죠? 그 안에서 꼭 들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해서 쉽게 말해서 버리고 가도 되는 정보, 이렇게 섞여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시그널 월드는 전자에 해당합니다. 꼭 들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다? 바로 이 시그널 월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시그널 월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앞으로 리스닝 공부를 하시다가 듣기가 잘 안 될 때마다 여기로 돌아오셔서 내가 과연 시그널을 잘 노트 테이킹하고 있었는지, 잘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목적과 주제를 나타내는 시그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conversation 유형에 해당하는 시그널인데요. 첫 번째로는 I'm here because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I'm interested in 어떠한 대상.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최근에 진행하는 그 연구에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I was wondering if 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해도 되는지, 뭐뭐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즉, 뭔가 부탁을 하러 왔을 때 I was wondering if you blah blah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I have some questions, 질문 있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을 잘 들으셔서 학생이 왜 교수님 혹은 교직원을 찾아왔는지 무엇? 목적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lecture에서 볼게요. 자, 강의의 주제를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제일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Today's talk is about 오늘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없지만 또 자주 등장하는 시그널 월드를 제가 추가해 보았습니다.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oday we'll be discussing. 오늘 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논해 볼게요. 당연히 뒤에는 강의 주제가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Let's continue our study on blah blah 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continue, 계속 해볼게요 라고 자연스럽게 강의 주제를 등장시키는 방법. 혹은 I'd like to turn your attention to blah blah. 여러분들의 관심을 turn, 여기로 좀 돌려볼게요. 혹은 Why don't we start with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서 강의 주제를 언급하시는 부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계속해서 시그널 볼게요. 비교인데요. 토플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구조 전개 방식이에요. 두 가지 정도 개념을 두고서 계속 비교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노트 테이킹 할 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A라는 개념 그리고 B라는 개념의 각각 특징 같은 것들을 좀 적어 놓아서 비교할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커넥팅 컨텐츠 유형으로 출제가 되거나 디테일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표를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그널로 돌아갈게요. Likewise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한, 그리고 in comparison to 하면 뭐뭐와 비교하여, 혹은 compare to A, 이런 식으로 compared with A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줄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내용 전환인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본론에서 교수님이 어떤 주제에 대한 서포트하는 바디로서, 본론으로서 우리가 1, 2, 3 크게 한 3개 정도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잘 나눠주셔야 돼요. 문단을 나눈다라고 표현할 텐데요. 자, 어떤 포인트로 나누면 좋을까요? 바로 이 내용 전환의 시그널을 기준으로 바디를 나눠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well, okay 이런 부분으로 alright, 좋아요, 넘어갈게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anyway, now 또한 자주 나오는 시그널이죠. 그리고 next, 다음은요. when it comes to 하고 새로운 개념이 오면은 뭐뭐와 관련해서는
즉 앞에 얘기하던 첫 번째 body가 끝나고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let's move on to 어디로 넘어가 봅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제안 및 해결책인데요. conversation 유형에 해당될 수 있겠죠. tell you what.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할게요. 혹은 let me.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또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안하는 권유문으로서 how about, what about, why don't, 그리고 what you need to do is. What you need to do is 라는 것은 너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해결책을 알려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y don't I는 뭐 let me랑 똑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혹은 why don't you 라고 하면 너가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하는 것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유와 원인을 알려주는 시그널인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because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ecause는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since가 동의어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due to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뒤에 명사 혹은 명사구가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because of가 있죠. 뭐뭐 때문에 뒤에는 마찬가지로 명사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that's because, this is because 이런 부분도 잘 들어서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이유나 원인 같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적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인데요. 자, 결과를 얘기하는 시그널은 so, therefore 혹은 accordingly 뭐 그에 따라, 그래서 as a result 그 결과로 이 정도의 시그널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강조 및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하면서 노트 테이킹 하다가 교수님이 한 번 더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는 노트 테이킹에서 별표를 좀 쳐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 되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요. 앞에 문장을 얘기하고 나서 블라블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in other words 하고 또 다른 문장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개념을 두 문장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반복 내지는 강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what I'd like to point out is point out 하면 이렇게 딱 집어내는 거죠.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 딱 꼬집고 싶은 것은 당연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what I mean is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데 그러니까 내 말은 하고 한 번 더 반복. 두 번째로는 you see, you know, 알잖아, 알다시피 라고 하면서 또 반복해 주시네요. 마지막으로는 the most important 하고 어떤 명사가 와요. The most important matte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가장 중요한 땡땡은 하고 또 중요도를 한 번 더 어필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예시인데요. 토플이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전개 구조 방식입니다. 예시를 언급할 때는 직접적으로 이것처럼 for example, for instance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요? think about A 혹은 이 자리에 consider도 적어주세요. consider A. A를 한번 생각해봐, 고려해봐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take 땡땡 as an example. 이렇게 해서 뭐뭐를 예로 들어보죠 라고 하는 경우. 혹은 let's say 뭐뭐라고 가정해봅시다. 혹은 such as 혹은 like도 여기 적어주세요. 뭐뭐와 같은 이라고 하면서 어떤 개체를 예시로 들 때 그리고 one of 라고 한다는 것은 뭐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예시가 될 수 있죠. 다음 볼게요. Among them are 그 중에서는 뭐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something like A A와 같은 것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예시를 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in a case study 한 사례 연구에서 그러니까 어떤 예시로서 사례를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순서 및 나열인데요. 뭔가 순서를 순차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first, second 이렇게 서술을 쓰는데요. 이때는 여러분이 바로 노트 테이킹 하실 때 번호를 매겨가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과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one another도 집중해 주세요. 어떤 두 개의 그룹이라는 거죠. 두 개의 개체라는 것이죠. 뭐 하나는 이렇고 두 번째 것은 또 다른 것은 이러합니다 하고 뭔가 비교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복수로 가게 되면은 some 땡땡, other 땡땡인데요. 뭐 예시로 들어보면 some groups, 어떤 그룹은 이렇고요. other groups, 다른 그룹은 이렇습니다 하고 뭔가 어떤 순서와 나열로서 혹은 비교를 해줄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then next. 그 다음으로는 어떤 시간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는 there are several things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그 뒤에 그 여러 가지가 무엇인지 나열을 해줄 건데요. 자, 이 자리에 만약에 there are several steps, stages 이렇게 단계를 뜻하는 것이 왔다면 어떻게요? 어떠한 뭐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순서를 뭐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접 및 대조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역접 및 대조의 시그널은 but 그리고 however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on the contrary, 반대로 actually, in fact,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일반적인 fact는 이거였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반전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시그널. 마찬가지로 whereas, while도 뭐뭐인 반면에로서 접속사니까요. 뒤에 문장으로서 정보가 등장을 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그널을 쭉 알아보았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듣기에서 이 부분은 시그널이구나 하고 그 뒷부분에 집중하셔서 노트 테이킹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제 포인트에 맞게 노트 테이킹 연습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노트 테이킹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요. 먼저 그 긴 강의, 긴 지문을 우리가 다 받아 적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호화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줄임말을 좀 활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기호화하는 과정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표시는요. 우리가 therefore sign이라고 해서 어떠한 현상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로서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하고 적으시는 거죠. 혹은 이게 익숙치가 않으신 분들은 화살표로 당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고 결과 적어주시면 되고요. 역접의 포인트, 아까 제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but,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예시를 얘기할 때는 example 혹은 eg라고 적어주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교수님이 뭔가 반복하고 강조하는 포인트는 노트 테이킹 하시다가 꼭 별표를 쳐주셔야겠죠. 아, 이거는 정말 중요하구나. 문제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캐치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이 사인은 because 사인이라고 해서 어떠한 이유를 얘기할 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요인 같은 이유는 이렇게 반대 화살표로 당겨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내용 전환이죠. 교수님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다가 기침을 쿨럭 하신다거나 혹은 okay, now, alright, let's move on to 이런 내용 전환의 시그널이 나왔다면 거기서 노트 테이킹 끊어주셔야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바디가 등장하는 지점이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줄임말도 볼게요. 노트 테이킹 하실 때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단어도 좀 줄여서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뒷부분을 탈락시키고 앞에만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초성만 남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repetition 같은 경우에도 rap, English도 ink, instantly, inst 이런 식으로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모음을 생략해주는 경우인데요. 자, demand라는 수요라는 명사인데요. 이것을 줄여서 그냥 DMD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사실은 우리가 듣기에서 한번 들었던 내용이라서 적은 내용을 봤을 때 크게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리고 service 마찬가지로 모음 빼고 부분적으로 좀 생략을 해줘서 SBC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reputation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게 만들어 주실 수 있었고요. material도 MTRL 이런 식으로. extreme도 마찬가지로 좀 부분적으로 삭제를 해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강의에서 한번 들었던 내용이라서 이렇게 줄임말로 적었을 때 본인이 나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런 형태로 해도 되나요? 하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난 이렇게 했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고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노트 테이킹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onversation lecture 각각 2개로 나누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Conversation 예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versation을 노트 테이킹 하실 때는 이렇게 2개의 섹션으로 좀 먼저 칸을 만들어 주고 나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결국엔 2 사람의 대화를 적는 것이기 때문에 자, 상단에는 학생이면 ST로 적어주시고 Professor, 교수님이면 PF로 적어주시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실제 문제를 노트 테이킹 한 내용인데요. 대충 이 노트 테이킹 내용만 보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학생이 찾아와서 How join research study? 어떻게 연구 스터디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물어봤나 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먼저 submit application. application 줄여서 앞글자만 적은 거예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스터디는 start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소 at 어디서? Student Union. Student Union 하면 학생회관이 되겠죠. 그랬더니 학생의 반응이 저는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이모티콘을 표시하는 것도 굉장히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월요일에는 프랙티쿰이라고 하는 것은 실습 과목이에요. 월요일에는 실습 과목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의 제안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핸드아웃을 이메일로 보내줄게 라고 했더니 학생이 여전히 그래도 저는 still miss the study. 그래도 저는 연구를 놓치잖아요 하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Who is your advisor? 지도 교수님이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Mr. Lee입니다 라고 응답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해결책으로서 내가 Mr. Lee에게 한번 말해볼게. 뭐 할 수 있게? Change the schedule. 그 스케줄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볼게 하는 것으로 자, 구조 볼게요. 학생이 찾아온 목적 그리고 문제점, 참여하고 싶은데 스케줄이 안 맞았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교수님이 한번 직접 말해볼게 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노트 테이킹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컨버세이션 유형은 노트 테이킹 하실 때 스크래치 페이퍼에 미리 이렇게 2개의 섹션으로 나눠 놓고요. 둘의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잘 드러나도록 어떤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표시가 되도록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lecture 유형인데요. 실제 문제 지문을 가지고 이 부분 제가 한번 노트 테이킹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시겠어요? 자, 중요한 부분을 노트 테이킹 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짜잔! 이렇게 핵심어들에 좀 하이라이트가 되는데요. We'll be looking at 이라는 것은 아까 배웠던 주제의 시그널이죠. 오늘 우리는 거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미는 곤충이 아니고 arachnids라고 하는 것은 거미류 동물로 분류되는 어떤 개체명인데요. 그리고 이 거미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2개의 body parts를 가지고 있고 다리는 8개다. 뭐 이런 거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은 will be looking at 우리는 그들의 무엇을 볼 것이다? Their various defense mechanism 그들의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살펴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시를 드는 것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구조로 보았을 때 서론 부분인 것 같네요. 강의의 이 내용을 노트 테이킹으로 적어놓은 부분 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되시죠? 먼저 spider이라는 어떤 강의의 주제 적을 수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디테일로 곤충이 아니라 arachnids이다 라고 적어놓고 또 그 개의 각 특징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적어줄 수 있었고요. 그 이하에 있는 예시 같은 것도 노트 테이킹으로 잘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줄임말 같은 거 뒤에 생략하는 것도 활용하셔서 노트 테이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강의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토플 리스닝 영역에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미국 대학 문화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어야만 왜 이 상황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대학 문화는 한국 대학 문화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자율적인 대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직접 교수님 혹은 교직원을 찾아가서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컨버세이션 유형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교수님과의 1:1 상담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한국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이런 내용까지 교수님이랑 상담을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과 상담을 하죠.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컨버세이션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인데요. 한국 대학교는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쭉 이끌어가는 반면에 미국 대학교 혹은 영어권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중간중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혹은 학생들이 교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렉처가 구성이 되는 그런 유형도 우리 토플 리스닝에서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대학 문화, 토플 리스닝의 배경 및 스토리를 파악하고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2강에서는 토플 리스닝 맞춤형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 나왔던 내용들, 특히 시그널을 잘 잡아야 우리가 듣기를 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3강에서 인사드릴게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